넘어차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첫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광재 선수 넘어차기가 주공격이지만 실제 이광재 선수가 넘어차기를 시전을 해서 세트당 시도하는 횟수 대비 득점하는 성공 포인트가 몇 점이나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실 줄 알고 제가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5점 3세트를 기준했을 때 한 세트당 넘어차기 시도 횟수가 8번에서 9번 정도 나와요. 그러면 거의 15점 15번 공격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더 이상 되지만 절반 수준에 미치는 넘어차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물며 넘어차기가 주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렇게 쭉 강습이나 클럽을 방문해 보면 슈어라고 넘어차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일단 공의 고질이라든지 목적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차기라든지 뛰어차기를 실시하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몸의 부상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플레이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의 훈련 목적은 첫째, 넘어차기를 기본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거부감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넘어차기, 뛰어차기 하면 굉장히 지금 내 나이에 저거 어떻게 해. 저거 지금 내가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패러다임 자체가 예전에는 서서차기 하나만 잘해도 전국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넘어차기, 뛰어차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옵션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내내 클럽에서만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할 거라고 하면 뭐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타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기술 향상이라든지 또 넘어차기라든지 뛰어차기를 하고자 하는 주변의 동호회 분들, 후배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정확하게 연습하는, 안전하게 연습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이해해 두실 필요는 있다. 자, 요점만 정리합니다. 넘어차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서차기에서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가는 타법이 아니라 체중을 실어서 차는 타법. 즉, 눈으로 봤을 때 빠르게 회전하는 타법이 아니라 체중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차는 타법이 넘어차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뛰어차기는 반대로 체중도 체중이지만 그만큼 회전 스피드를 빠르게 유도하는 게 뛰어차기의 특징이다 라고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넘어차기는 어떤 타법이요? 체중을 이용한 타법. 뛰어차기는 어떤 타법이요? 빠르기를 이용한 타법.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평균적으로 안정적이고 똑같은 효과 대비 어떤 타법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이렇게 권해드린다고 하면 90대 10% 정도, 9대 1 정도로 저는 넘어차기를 권해드려요. 장기적으로 넘어차기는 우리 속된 말로 문지방만 넘으면 남자들은 뭐 딴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차기는 내가 서 있을 정도 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넘어차기입니다. 그래서 10대부터 20대는 물론이고 50대, 60대까지 제 강습에서 최고령자가 64세셨는데요. 설명드리더니 깜빡 하시더니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하시다가 30분 만에 넘어차기 준 마스터하고 나셨어요. 지금은 클럽에서 재미 붙이셨대요. 그 나이에 넘어차기 하시는 양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인정을 받는데 어쨌든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연습이 가능한 타법. 그래서 노골적으로 난이도를 측정하자면 제일 쉬운 타법이 넘어차기, 그 다음에 뛰어차기, 그 다음에 서서차기. 서서차기가 가장 어려운 타법이다라는 건 역시 변함이 없는 진리고 가장 쉬운 타법, 넘길 줄만 알면 누구나 찰 줄 아는 게 넘어차기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마찬가지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나간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 그대로 마스터를 해서 내가 이광재처럼 넘어차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역시 오산이에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어떤 동작에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넘기느냐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셔도 나머지 도약과 임팩트는 자연스럽게 개인 연습을 하시면서 부수적으로 얼마든지 개인 연습이 가능하십니다. 자, 넘어차기라는 건 왜 넘어차기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뛰어차기는 왜 뛰어차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넘긴다. 뭘 넘길까요? 몸을 넘긴다. 다리를 넘긴다. 허리를 넘긴다. 큰일 나겠네. 자, 넘어차기에서 키포인트는 오른쪽 다리의 주체가 되는, 스윙의 주체가 되는 오른쪽 다리를 넘어찬다 해서 넘어차기예요. 근데 온몸을 넘겨찬다, 이거는 넘어찬다기보다는 어떤 차기에 가깝죠? 용어를 붙인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뒤집어 차기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야생에서는 또 이제 더러 필드에서는 잘못 코칭들이 전해지는 몇 가지 유형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족구인들이 조금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족구인들이 쓰지 말아야 된다는 첫 번째, 킬러. 족구에는 공식적으로 킬러라는 포지션은 없습니다.
칼 갖고 다니거나 총 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 죽이려고 족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킬러라는 건 말 그대로 소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은어로서 족구인들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자제하셔야 될 용어 중에 하나고, 앞으로는 공격수 내지는 어태커라는 바른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둘째, 뒤집어 깐다, 엎어 깐다, 깐다. 지금도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족구는 까는 기술이 아니죠. 말 그대로 차거나 넘어차거나 밀어차거나 정식 명칭이 있기 때문에 넘어차기 또는 뛰어차기, 서서차기 등으로 표현하시는 게 다른 표현이지, 깐다라는 표현은 족구를 접하지 않은 비전문인들이 봤을 때는 야, 용어도 싸다, 참 저렴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격상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도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킬러라는 표현 안 쓰기, 그 다음에 깐다라는 표현을 쓰기. 우리 정식 명칭이 아까 서두에 쭉 말씀드렸듯이 27가지 기술이 다 이름이 있어요. 서서 발등차기, 서서 발등차기, 넘어 발등차기, 넘어 발등차기 등등 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접목을 시켜서 주변 분들에게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 넘어차기는 기본적으로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턱의 관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차는 타법을 찾을 수 있는 법이 두 가지 타법이 있어요. 첫째는 세팍 타크로에서 얘기하는 롤링 스파이크.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축구에서 얘기하는 오버헤드킥. 이렇게 몸 전체를 뒤집어야 되는 동작에서는 턱을 빠르게 당기면 당길수록 그만큼 몸을 빠르게 돌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넘어차기는 빠르게 돌려 차면 되는 타법이 아니다. 느리게 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턱을 최대한 밀어서 중심을 잡는 게 넘어차기의 핵심 기술이다라고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요인이 필요한 턱을 밀어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인 타겟팅에 있어서 내가 공을 땅 때리는 순간과 공이 바운드가 돼서 가는 방향까지 내가 끝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바른 자세를 갖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넘어차기를 하면서 잘못된 유형의 예를 두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첫째, 넘어차기를 하면서 뛰어 넘어차기처럼 뛰어차기와 넘어차기가 명칭 자체가 틀리듯이 기술 자체가 분명히 틀립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이게 동작이 혼합돼서 운영이 되는 공격수들이 몇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천시청의 김종희 선수입니다. 그 선수 공격 타법이 잘못됐다 개념이 아니라 그 선수는 이러한 넘어차기와 뛰어차기를 이해하기 전에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겨서 뛰어 넘어차기 형태로 변형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뛰어 넘어차기 왼발부터 도약을 해서 오른발이 넘어가는,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동작을 하시게 되면 심지어는 착지 동작에서 팔목이 심하게 골절되거나 어깨, 심지어는 목까지 다치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동작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넘겨차는데 넘겨차지만 잘못된 유형이 턱을 당김으로써 킥판에서 시선이 떨어지는 거예요. 턱을 당기면서 킥판에서 시선이 떨어지니까 몸이 빠르게 돌아가긴 하는데 정확하게 맞추지도 못하고 공에 힘도 못 주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느낌상 한번 자연스럽게 보세요. 넘어차기가 왜 넘어차기냐? 오른발을 자연스럽게 툭 넘긴다라고 해서 넘어차기. 지금 제가 쉬워 보이지만 되게 쉬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넘길 줄만 알면 찰 수 있는 넘어차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팍트를 깨셔야 될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단계별로 처음에는 내가 상체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거부감을 없애는 첫 번째 요령은 왼쪽 무릎의 중심을 낮게 잡으면 잡을수록 중심이 낮아지니까 시각적으로 부담감이 없어지겠죠. 저 같은 경우도 넘어차기를 시범 보일 때 똑바로 쓴 상태에서 넘으려고 하면 손이 떨어지는 낙차의 기간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릎을 최대한 낮추고 단계별로 접근합니다. 한 손으로 도는 게 겁이 나신다고 하면 두 손을 짚고 순차적으로 돌아가시는데, 오른발 기준으로는 왼손이 먼저 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왼발 기준으로는 오른손이 먼저 지면을 향해서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고요. 자, 킥판과의 거리는 똑같습니다. 서서 차기처럼 똑바로 서서 공 하나 정도 빠지는 거리.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들어 쭉 빼고
왼손이 순차적으로 지면을 향해 짚으면서 킥판을 끝까지 돌면서 도는 연습을 하는 게 스텝 1. 요동도 난 저것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오시는 것만큼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넘어차기예요. 다시 한번 갑니다. 중요한 포인트. 정렬을 맞추시고 넘어차실 때 중요한 핵심 사항은 항상 네트를 견제해서 도셨을 때 중심을 못 잡고 휘청하고 뒤로 무너지시는 동작이 있으면 네트 앞에서 전혀 쓸모없는 넘어차기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심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합니다. 자, 킥판을 잡고 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격감을 연습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연습을 하실 때는 우리 조교님도 킥판 내려놓으세요. 우리 같이 시켜줘요. 자, 파란 선이 네트라고 가정을 하면, 자, 유의하셔야 될 게 네트를 기준으로 내가 멀리서 접근을 하게 되면 항상 몸이 치고 들어간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회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기 동작이긴 하지만 오른발을 넘기는 거예요. 오른발을 뒤에서부터 차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그대로 왼손이 왼발에 최대한 가깝게 위치하도록 돌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처음에는 앞쪽으로 똑바로 돌면 착지 동작에서 손목이 약간 꼬일 수가 있으니까 부드럽게 좌측으로 틀어주시고 돌아가면 좋아요. 그대로 정면을 보시고 부드럽게 돌아주시면서 오른발이 먼저 착지하고 똑바로 차려서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15. 이게 여러분들 현상일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똑같이 해보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보시려고 하셔서 그러세요. 네트가 저 파란 거. 이 동작엔 전체적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게 차기 동작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물구나무를 산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뭐 덤블링이라고 하고 한 손으로 짚으면서 풍차 돌리기라고 많이 했잖아요.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오른발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만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자, 부드럽게 왼손 짚고 오른발만 넘겨서 쭉 찾기. 요렇게까지만 잡으시면 다음 넘어차기 단계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른발의 느낌 잘 잡으세요. 제 스윙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오른발을 넘기는 게 아니라 오른발을 걷어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윙의 낙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왼발 무릎 중심을 잡으시고 몸을 전체적으로 띄워서 돈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른발만 가볍게 뒤로 넘긴다고 생각하시면서 잡고 오른발만 넘겨서 찾기. 쉽네. 다시 한번 갑니다. 네, 좋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 간격이 숙달될수록 저처럼 짧으면 짧아질수록 넘어차기 할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조교님은 앞에서 전이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대략 한 1m 정도 되죠. 여기서 치고 들어가는 동작이 1m 정도 되니까 실제 네트에서는 차고 들어갈 때 넘기는 게 아니라 치고 들어가는 동작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간격을 짧게 잡으시고 손을 잡았으면 손의 위치에 최대한 가깝게 오른발을 끌어올 수 있도록. 자, 갑니다. 뒤로 툭 돌아서 찾기. 참 쉬워 보이죠? 네. 무릎 꿇고 다시 해보세요. 충분하시죠? 오른발만 툭. 자, 여기에서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넘어차기는 단순한 동작 같지만 숨은 비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오른발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왼발을 앞쪽으로 두고 오른발을 뒤로 뺐을 때는 무게중심 자체를 처음에는 왼발로 도약을 하면서 뛰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 무슨 얘기냐면 준비 상태에서 왼발이 일어나는 동작이 나오면 중심이 앞으로 쏟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도약은 오른발을 유도해서 오른발을 차듯이 돌아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느낌에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손을 짚고 오른발을 가볍게 차 올립니다. 툭. 왼발이 조금 더 낮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좀 전보다는 조금 각이 좁아졌죠? 자, 요 느낌이 되시면 이렇게 조교님하고 같이 실습하는 이유는 시간상 빠르게
이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반복적으로 실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단계까지 쭉 설명을 드리고 바로 3단계 스텝은 다시 한번 보여서 정확하게 차기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계가 자연스럽게 되시면 두 손에서 이제 한 손으로 가시는데요. 방법은 똑같아요. 지면을 향해서 배꼽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짚고 돌 때 도약이 안 돼요. 짚고 돌 때 뛰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 측면으로 돌아가면서 그대로 유지를 해서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측면, 옆구리 측면으로 손을 짚고 자연스럽게 오른발만 넘겨서 착지. 자, 이 동작까지만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킥판을 잡고 때려차기,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른발을 넘지는 못하고 스윙폼을 잡으면 오른발을 이렇게 보세요. 오른발이 넘지를 못하고 힘을 내서 오른발이 그렇죠. 나이스. 그런 느낌 좋으신데 오른발이 마찬가지. 왼쪽으로. 잡았죠? 오른발로 왔을 때 아유, 이게 개하노. 거기까지만 넘기는 것만. 이면서 팔을 당겨서 오른발을 당겨서 이러면 몸이 안 따라. 그렇지. 오른발을 당겨서 어쨌든 이 넘어차기 같은 경우는 흉내를 내시는 것도 가장 좋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 자, 부상을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차기 위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넘어차기라고 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최대 입사 각도, 최적의 입사 각도는 45도 각도. 킥판을 똑바로 세웠을 때 45도 정도 눕힌 각도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높이 역시 높아질수록 좋은 타점 나오는 거 없어요. 가슴 높이에 서서 차기보다 10cm 정도 높은 정도의 높이. 자, 이 높이가 내가 차고자 하는 타점의 높이라고 하면 스윙을 끌고 가는 임팩트 스윙 구간은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킥판 위에서 나와야 되겠죠. 킥판이 45도에서 땅 하고 때려쳐야 공의 체중이 있으면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 유형 자체가 서서 차기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습니다. 상체가 차려고 하는 순간 회전을 하게 되면 오른발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땅 때리고 왼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심지어는 네트에 걸리거나 공이 마찬가지 왼쪽으로 가고 찍혀 맞는 공이 아니라 깔려서 빗 맞는 공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임팩트 스윙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임팩트를 들어갈 때 든다 내린다 든다 내린다의 느낌을 가져가면서 타점을 잡습니다. 자, 넘어갈 때 일단 임팩트 타점을 만들기 위해서 단계별로 역으로 높게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해요. 높게 타점을 잡는 이유는 여기에서 타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내가 다리를 이만큼 들어 올려서 예비 스윙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두 번째 킥판이 타겟팅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와서 땅 때릴 수 있도록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자, 첫 번째 피니시 자세를 만들면 모든 게 역으로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령 상체가 돌아가고 자세가 잘못됐을 때는 차는 순간 피니시가 이렇게 휙 하고 뒤집어지게 돼요.
가슴이 지면을 향해 떨어지면 킥판을 차는 임팩트 순간에 시선이 벌써 돌아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상적인 피니시 자세는 그대로 정렬 상태에서 킥을 하고 무릎이 지면을 향해 떨어지고 오른발의 중심이 지금처럼 먼저 착지하면서 체중을 버텨줍니다. 그리고 양쪽 가슴은 내가 때렸다라고 생각이 되는 가상의 선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서서 차기 할 때 약간은 우리가 몸이 꼬이는 느낌의 임팩트 포지션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넘어차기 할 때는 땅 하고 때리는 순간 오른손이 내 중심을 버티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체중을 실어서 땅 때렸다고 할 수가 있죠. 반대로 오른손이 회전을 못 이기고 그대로 끌려 들어와서 가슴이 덮였다라고 하면 회전이 걸렸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피니시 자세 다시 한번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동안에 여기에서 중간에 임팩트가 숨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이 피니시 자세를 만드는 게 가장 핵심적인 넘어차기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기술적으로는 이 왼발의 역할은 몸의 추의 역할을 해요. 시계 추처럼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이 왼손은 몸이 도약하면서 체중이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왼발을 대신해서 서서차기처럼 몸의 축의 역할을 합니다. 축. 왼발 축의 역할을 넘어차기에서는 왼손이 하는 거죠. 그러면 왼발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네? 순차요. 왼발은 추의 역할, 추. 추와 축이 틀리죠? 예, 추는 내 몸이 넘어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오른발을 힘드니까 넘겼을 때 왼발은 넘어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왼발이 같이 돌면 안 되는 이유는 킥을 할 때 왼발이 같이 따라가면 지금처럼 오른발의 스윙이 작아지고 왼발의 스윙이 커지면서 정확한 타겟팅을 못하고 몸의 중심이 무너지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 정확히 맞추더라도 힘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왼발은 넘어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오른발로 있는 힘껏 스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왼발이 도약과 동시에 허리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스피드가 빨라지고 체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되시죠? 예. 왼발은 몸의 추의 역할을 하고 왼팔은 몸의 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역할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오른발을 편하게 넘겨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한 번만요. 잡아주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단계에서 숙달이 될 동안에는 첫 번째 타켓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단계는 뭐라고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들어서 떨어진다. 들어서 떨어진다. 그 자세에서 피니시를 만드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연습이 자연스럽게 되시면 두 번째 타점, 오히려 타점을 낮춰서 여기에는 임팩트 스윙 구간을 만들어줍니다. 킥판을 때리는 거죠. 때릴 때는 수준별로 발날등 부위에 타켓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처음에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점점 발등 부위로. 이게 진화가 되면 발 안축, 발끝, 발등, 발날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부수적인 설명 하나 더. 똑바로 정렬한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차기를 시전하면 직선에 넘어차기가 나오는 거고요. 왼손의 역할이 킥판을 기준으로 뒤로 빠지게 되면 몸이 뒤로 이렇게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쪽을 코스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그렇죠. 넘어서 대각차기. 그래서 넘어 안축이라든지 넘어 밟고는 손의 위치가 왼발 축보다 멀어지는 게 기본이고요. 반대로 이 왼손의 기준이 왼발보다 조금 가깝게 들어가면, 앞쪽으로 가깝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임팩트가 되기 때문에 꺾어차기 또는 A라인으로 공략하기에 좋은 타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왼손의 역할은 차후에 여러분들이 넘어차기가 자연스럽게 되실 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요번에 체크 포인트는 자, 처음에는 높게 그대로 정렬 맞추시고 위에서 아래로 킥판 끝까지 보면서 자세를 만드시는 거예요. 유지하시는 피니시 자세. 왼쪽 무릎이 지면 오른발은 똑바로 바닥에 지면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2단계가 자연스럽게 몸이 크게 돌아가지 않고 올리고 떨어지고 돌아가지 않고 올리고 떨어지고 여기까지만 만드실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타점을 가슴 높이 놔주셔서 그대로 팩트 하면서 오른발이 빠르게 지면을 착지하는 게 넘어차기의 최종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정확하게 자세를 잡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절대 손목, 어깨, 허리 또는 뭐 기타 불필요한 동작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일은 최소한 없으실 겁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해볼 만한 타법이죠. 기본적인 나머지 응용을 하시는데 필요한 메커니즘들은 나중에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몸이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을 때 명칭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넘어차기입니다. 때려차기, 뒤집어차기 등등이 아니라 넘어차기예요. 정확한 명칭은 오른발 넘겨차기. 그 명칭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지금 연습하신 기본 동작들만 충분히 차분히 내 거가 될 수 있도록 쌓이게 하신다고 하면 장담하건대 한 달 안에 실전에서 타점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되실 겁니다. 겁내지 마시고 안전하게 안전한 장소에서만 시습을 하신다고 하면 크게 어려울 건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